기술보다 앞서야 할 윤리의 시구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기술은 할 수 있는지를 묻지만 윤리는 해도 되는지를 묻는다. 이 문장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인공지능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거리낌 없이 일상에 받아들이고 있다. 아침에 스마트폰이 추천하는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 메뉴는 아이가 고른 맛집에서 해결한다. 업무 중에는 생성형 아이가 문서를 요약하고 저녁엔 알고리즘이 고른 콘텐츠를 시청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우리는 아이와 공존하는 일상을 이미 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기술의 영향력에 걸맞은 윤리적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이가 판단을 대신하고 사람의 감정을 흉내내며 심지어 인간의 창작 영역까지 넘보기 시작한 지금 윤리는 단순한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로 다가온다.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누가 그 경계를 정하는가?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가능보다 우리가 허용해야 할 기준이 더욱 중요해졌다.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는 단순한 법규나 매뉴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집단적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각 개인이 일상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선택을 통해 답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다. 아이와의 일상화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안전한가? 아이와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개인정보는 이제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된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앱을 이용하고 위치를 공유하며 무심코 자신을 투명한 인간으로 만들어간다. 이 데이터는 아이에게 학습 자료가 되고 기업에게는 상품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 수집이 얼마나 투명하고 사용자는 얼마나 그것을 알고 있는가에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서비스 이용 중 제공되는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대로 읽지 않는다. 이는 마치 자신이 사는 집의 열쇠를 낯선 이에게 무심코 건네주는 것과 같다. 게다가 데이터가 한번 수집되면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누구에게 팔리는지는 사용자의 손을 벗어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정보들이 결국 개인을 백슬래시하고 백슬래시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점이다. 신용 점수, 보험료 산정, 채용 알고리즘, 범죄 예측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숫자와 확률로 환산되며 사람은 점점 더 데이터 속 하나의 값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와의 공존을 논할 때 정보주권이라는 개념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나의 정보는 누구의 소유인가? 아이의 판단에 내 삶이 얼마나 의존되어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존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편리함에 가려진 차별과 편향 알고리즘의 그늘. 아이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차별과 편견이 숨겨져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아이 채용 알고리즘이 특정 성별이나 인종을 불리하게 평가하거나 범죄 예측 시스템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더 자주 감시하도록 설계됐다는 연구 결과가 수차례 발표됐다. 이 문제의 핵심은 데이터에 있다. 아이는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학습한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와 사회는 완전히 공정하지 않다. 특정 성별이 더 많이 고용된 직종, 특정 인종이 더 많이 처벌받은 범죄 기록, 특정 계층만이 사용한 언어. 이런 데이터는 아이가 그것이 정답이라 믿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그 속에서 기계능과 거의 차별을 학습하고 재생산한다. 문제는 기계는 자기 판단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어떤 결정도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이는 편향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복할 뿐이다. 아이의 윤리적 문제는 기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설계했는가에 있다.
공정한 데이터 책임 있는 설계 감시 가능한 알고리즘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인권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함께 만드는 디지털 사회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아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설계자? 운영자? 사용자? 아니면 아이 그 자체인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 속도는 인간의 법과 제도 윤리 체계를 훨씬 앞서가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보자.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이 채용 시스템이 차별을 했을 때 피해자는 누구에게 이해를 제기해야 하는가? 생성형 아이가 거짓 정보를 퍼뜨렸을 때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지금까지의 규범은 사람 중심의 사회를 전제로 구성되어 왔다. 그러나 아이는 사람이 아닌 비인간 행위자다. 이 존재가 인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기술은 빠르게 행위자로 진입했지만 법과 윤리는 아직 도구로만 그것을 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다. 단지 기술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기술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아이와 아이 공존이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아이와 아이 공존은 피할 수 없는 미래다. 그러나 공존은 단순히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조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인간의 의도, 사회의 구조, 경제의 논리를 따라 만들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을 사용하는 동시에 그것이 가져올 미래를 설계할 책임이 있다. 윤리는 단지 기술의 보조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술을 통해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를 결정짓는 기준이다.